부산 사하경찰서는 헬스 개인 레슨 비용을 선결제로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30대 헬스 트레이너 2명을 쫓고 있습니다. 이들은 친분이 있는 회원들에게 헬스장 개인 레슨 실적을 채워야 한다며 환불을 약속하고 10여 명으로부터 5억 원 정도의 선결제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상호는 얘기하지 말고 네, 굉장히 큰 사건이 좀 있었어요. 네네네. 내용 대충 아시죠? 네. 내용을 깊이 있게 아세요? 깊이 있게 몰라요. 그냥 이렇게 뭐 막 하도 리포스트 많이 하니까 대충 읽어보면서 그냥 사람 새끼 아는 짓들 했구나 또 사람 새끼 아는 짓들 했지 뭐.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묻혀질 그런 주제이기도 했어요. 박민호 대표님 정도 되는 분이 아니었으면은 끌어올리려고 했어도 또 안 올라왔을걸요? 그쵸. 묻혔을걸요? 일반 회원들도 알고 있으니까. 그 사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게 자의냐 또는 시스템에 의한 자의와 타의의 절반 정도가 섞인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, 그것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100%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. 애초에 그냥 그런 목적으로. 그거는 솔직히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사람 새끼가 하면 안 되는 짓이죠,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.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약간 이제 이해를 돕자면, 일단 걔네가 건달이래. 뭐 건달이라고 들었어. 그 행위를 한 걔네가 그 트레이너들이 건달이고, 만약에 이제 워크인으로 손님이 딱 앉으면은, 나도 들은 거야, 4명이 동시에 같이 앉는데, 4명이? 같이 앉아갖고 거기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야. PT를 안 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약간 강압적인 느낌도 준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의 조금 그런 위화감을 조성을 하는구나.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세게 조성을 하고, 명확하게는 몰라. 근데 들은 걸로만 얘기하자면, 만약에 내가 그래서 안 했어, 그러면은 기구 사용법이라도 조금 물어보면 PT 안 받으면 안 가르친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.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게 얘가 진짜 좀 트레이너 같은지 아니면 이게 같은지가 느껴지잖아요. 딱 말하는 거 보고 그렇지. 행동하는 거 보면은. 그렇지. 그러면은 내가 느꼈을 때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한테는 등록하면 안 되겠다는 게 느껴질 텐데, 왜 그걸 애초에 등록을 왜 하시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, 그거를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소비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조금만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가면 후가 안 당할 수 있는데, 그냥 가서 그냥 휘둘려가지고 당했으니까 그건 소비자의 잘못도 좀 있지라는 생각하는 사람인데, 만약에 지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딱 앉아서 등실에 앉아서 약간의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,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와 같아도 무서워서 등록하실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솔직히 또 이해가 가요. 이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등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.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니까. 그거 일이 터지고 부산 쪽에 센터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. 연락이 좀 왔어요. 네. 근데 유명했다, 걔네. 이번 사건이 이제 터진 거일 뿐 유명했다. 자기 사촌이 거기서 받는다는 거야. 네. 근데 50회, 100회 이렇게 끊는데 옵션이 엄청 많은가 봐요. 마사지는 또 따로 받아야 되고, 뭘 받아야 되고, 뭘 봐야 되고, 이게 270, 280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. 할인을 해서. 걔네들은 지금 없어졌고, 한 명은 해외까지 도망갔대요. 해외로 빠졌대요. 내가 들은 정보는. 근데 그 돈으로 해외 가는 거는 좀 아까운데. 해외 도피할 거면은 그냥 좀 더 해야지. 그래도 10억 정도는 10억 땡겨도 10억 이상은 땡겨야 동남아 쪽 가서 그래도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나? 그치, 거기서도 일해야 되는데. 목적이 애초에 그렇게 시키기로 해서 해외를 뜰 목적이 아니라, 했다가 일 터지니까 일단 도피를 한 게 아니에요? 그건 모르겠어요. 터져서 이제 국내에서 일단은 당분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조용해지면 들어오자, 이 느낌 아닐까요? 한 3개월 나가 있다 들어오면 되니까. 3개월 갖고 될라나 이게? 되죠? 전 될 것 같은데 3개월이면 또 잠잠해지지 당연히. 좀 반감을 들게 할 수 있는데, 센터 입장으로만 보면 약간은 억울할 것 같아. 왜냐면 걔네가 이런 구조를 원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2억씩 슈팅 까고 이걸 원하진 않잖아, 누구든.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빼돌렸다는 것 자체가 센터 입장에서 일단 거잖아요. 적이잖아요. 그쵸. 내추럴이라고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지, 니네가 빼돌이라고 교육시키는 건 아니니까. 센터와 그 사람들만 보면 센터도 피해자 맞죠. 센터에 피해를 입힌 거니까. 근데 제3자에서 보면은 어쨌든 너네 센터 안에 있는 직원이 그런 짓을 했으니 센터의 대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또 맞죠. 맞아.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러니까 그건 맞아. 이 인스타를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, 지금. 스토리에 너무 많이 도배돼 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. 센터가 잘못한 건가?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, 쉴드가 좀 안 되는 게 뭐였냐면,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. 매출이 없잖아. 화장실 갈 때 눈치를 준대. 야, 너 지금 화장실 갈 때야? 근데 그건 정말 맞아요. 저도 이제 지점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레슨을 받으러 왔었어요. 레슨 받으러 올 때 집안일 있다고 핑계대고 오더라고. 그때마다 다른 데를 일단 레슨 받으러 가는 걸 싫어해요. 왜냐? 저번에 말했던 게 거기구나. 주말에 교육을 간다거나 뭐 시합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걸 반대하는 거는 그 시간에 수업 쳐서 매출을 쳐야지, 이건
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올 때 반나절을 빼야 되잖아요, 수업을. 왔다 갔다 하는 시간, 수업 1시간 하면은 한 반나절은 수업을 빼야 되는데 반나절이면 수업이 한 4-5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.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또 자기한테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타지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도 싫은 거죠. 그냥 그런 거 안 가고 여기서 수업이나 치고 여기서 교육받고 이래라. 이건 거죠. 오로지 다 그 매출에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니까. 뭐 이제 그 이유가 이거예요. 네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그런 걸 했을 때 매출이 비잖아요. 매출 쳐야죠. 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된다 이러고 한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집안일 핑계대고 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레슨할 때마다 이제 막 자기가 잡들이 당해봤던 얘기를 한 번씩 해준단 말이에요. 한 번 옥상 올라가서 막 개새끼야 하면서 이제 하고 왜? 매출 달성 못했으니까 매출 못 치니까. 야, 너 옥상으로 따라와 봐. 네, 진짜 같이 올라가요. 그 이제 매니저랑. 그래서 둘이? 예, 게쌍욕 쳐먹고 아니면 또 이제 그 조그만 창고 같은 데서 밥을 먹는데요. 또 이제 거기서 또 게쌍욕 쳐먹고. 그러니까 나는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화장실은 갈 수 있잖아. 화장실은 갈 수 있잖아. 가야 되잖아. 화장실 가는 건 뭘 안 하는데 화장실에서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면 눈치 준다 했어요. 나도 그걸 들었어. 뭐 우주를 너무 참았다 싸면 X를 쌀 수도 있지. 그치. 똥을 쌀 수도 있는 거고. 그거를 눈치 주고.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거는 약간 웃기면서 슬펐는데 그렇게 한 몇 개월을 거기서 그렇게 개처럼 이제 굴려먹다가 레슨을 받으러 온 거예요. 조금 이제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. 그래서 처음에 와서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하면서 앞에 이제 제가 상담하느라고 볼펜으로 막 필기를 하고 있었잖아요. 어디 안 좋은 데 있고 그런 거. 볼펜이 이렇게 놨잖아요. 저 지금 관장님이 이거 볼펜 나가서 팔아갖고 오라고 전 팔아올 자신 있다고. 그런 것만 배웠다고. 그런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. 저 이거 당장 나가서 팔아오라면 이거 팔고 올 자신 있어요, 관장님. 자기가 생각했던 트레이너랑 너무 다르니까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와서 이제 막 저한테 신산탄 하는 거죠. 관장님 말 들을 걸 그랬다. 그런 교육 같은 거 하는 것도 눈치 주니까 이제 일요일 날만 할 수 있는 원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만 갔다 오고 그냥 혼자 꽤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때 저한테 온 거예요. 저한테 와서 이제 배우고 싶다고 또 그래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 같은 애들이 그 지점에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있을 거야, 그 많아. 친구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친구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한두 명 빼고는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고 했거든요. 본인이 보기에도. 다른 지점들에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긴 하겠죠.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.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싸잡아서 욕할 수는 없는 거고 욕해도 안 되고. 그쵸. 밥 먹을 때도 야 네가 밥 먹을 때야? 맞아요. 야 매출도 못하는 새끼가 밥이 넘어가? 이 구멍으로 넘어가? 이런 말을 밥 먹어야지. 밥 먹고 살아야지. 근데 이런 거를 애네들한테 말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좀 저도 저도 절대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. 뭐 밥 먹고 있는데 야, 밥이 넘어가냐? 근데 그 저한테 레슨 받으러 왔던 친구도 그랬어요. 개인 운동하면 운동할 시간에 나 같으면 매출 치겠다. 아니 이런다고. 운동을 몇 시 하는데? 수업 타임 잠깐 빌릴 때? 아니 그때 손님이 없으면은 할 수 있잖아. 24시니까 언제든 사람은 있으니까 돌면서 이제 그냥 입 털어서 매출 쳐라 이거죠. 난 궁금한 게 거기에 막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. 네. 그런 사람들 막 그 인스타 보면은 교육한다 그러잖아. 씨발 뭘 가르치는 걸까요? 저도 좀 그게 궁금해요. 그냥 아니 도대체 상황을 이렇게 개처럼 만들어 놓고 뭘 가르치는 거야? 지금 레슨 받으러 오는 선생님도 또 매출 센터고 뭐 대표님 연락 늦어서 죄송합니다. 내일 전 직원 교육이 있어서 레슨 못 올 것 같다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? 네, 미리 연락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정이 잡힌 거라서 죄송합니다. 연락 와요.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진행하죠라고 하면서 끝나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 걸까가 궁금해요. 도대체 물어봤어요? 물어보진 않았죠.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조금 실례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데 궁금해요. 전 직원들 다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하는 건지. 그러니까 뭐 매출을 잘 치기 위한 뭔가 세일즈 기법이나 마케팅 기법을 교육하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너의 그런 자질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 갖춰야 될 태도들 갖춰야 될 마인드들을 교육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. 애 같은 거 데려가서 그 애들 피라미드 아래 단계에 있는 애들 모아다가 중간이랑 윗단계에 있는 애들이 나는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다달에 500씩 찍힌다. 너네들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투자해라. 열심히 해라. 이딴 교육해서 나도 열심히 하면은 막 월 몇백씩 벌 수 있고 벤츠 탈 수 있고 BM 탈 수 있고 이런 환상을 그냥 심어주는 가스라이팅 교육 아닌가 싶은 거죠. 뭐 보진 않았지만 무슨 교육을 그렇게 매일끼 자주 해요. 뭔 교육이야. 근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모두가 일을 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. 그럼 그걸 나오면 되는데 왜 계속 거기서 하는 거예요?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. 나오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. 나와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다 돈이거든요. 지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개 같은 취급을 당해도 매출을 계속 쳐요? 매출을 치면은 찍히는 급여는 또한 600, 700씩 치거든.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. 금융치료 한다고. 그거예요.
같은 취급 당해도 월급 찍혔을 때 6, 700 들어오면 이거 나가서 못 벌거든요. 이거 본인이 나가서 못 벌 거거든. 다른 센터 가면 이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. 그 돈 때문에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당장 나와야 정상적인 사고가 박히는 사람이에요. 내가 왜 굳이 그렇게 개같이 노예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. 근데 결국에 돈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. 그 급여가 절반 또는 3분의 1로 줄어들 텐데. 그러니까 이 매출센터의 구조를 조금은 아는데, 근데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우리가 트레이너들한테 바로 원하는 게 야 너 차 사.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벌어야만 막을 수 있게끔 얘네의 삶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. 왜냐면 내가 차도 샀어, 뭐도 샀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나가면 예를 들어 내가 원래는 100만 원이 내 BEP인데 300, 400으로 맞춰버리는 거야, BEP를. 그러면 못 나가거든. 그러니까 걔네의 삶이 나갈 수 있지, 나갈 수 있어. 근데 삶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. 그것도 전 반반이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센터 측에서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. 야 너 이제 이 정도 벌면은 뭐 한 3시리즈 정도 탈 수 돼? 5시리즈 정도 탈 수 있지. 그냥 대충 한 30% 넣고 나머지 할부 돌리면은 뭐 다달이 요만큼밖에 안 나니까 부담 안 되잖아. 이런 거 해가지고 꽂아서 탈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는데, 지도 조금 매출을 치게 되면서 막 통장에 4,500씩 찍히니까 23살, 24살짜리가 한 달에 4,500이면은 막 어깨 올라가잖아요. 여자친구도 있고 갤럭시 G70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. 새 거? 중고로 샀는데 어쨌든 23, 4살짜리가 G70 오빠잖아요. 제가 그때 이제 수업 때 그런 것도 제가 지랄했어요. 말고 팔고 중고로 그냥 아반떼 같은 거 사라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과장님 저 차 팔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말을 들어요. 그리고 얘기하면 또 차 팔고 K3 중고로 오래된 거 하나 샀더라고요. 막 그거 타고 다니더라고요. 생각보다 효자라서 또 막 부모님한테도 일정 정도 금액을 드리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애가 애초에 심성이 착한 애인데도 돈을 어느 정도 벌리면 사람 심리가 약간 좀 이제 그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좋은 차 또는 좋은 시계 또는 약간 좀 비싼 신발 한번 사보고 싶고, 그러니까 그런 심리 때문에 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지출 패턴이 조금 바뀌면서 내가 이제는 2, 300 벌어서는 이걸 유지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못 나가는 애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런 애들도 있고, 이제 센터에서 뭔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애들도 있고, 보니까 막 팀장이 타던 리스차 막 얘한테 물려주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얘가 승계해서 얘가 리스 타고 팀장은 좀 더 좋은 차 리스에서 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뭐 배물림도 있던데 보니까. 아니 이거 되게 많아. 그렇던데 보니까. 이거 많아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나 이제 좀 이해됐어. 나 여기서 팍 이해됐어. 뭐냐면 이걸 대놓고 야 이거 이런 거 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주위에 나처럼 버는 애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자연스럽게 공유라는 걸 하고, 얘네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, 이렇게 걔처럼 일해갖고 요 돈을 버는데 나도 좀 써야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이 소비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, 걔네들 아마 그럴 거야. 써야 더 번다. 근데 씨발 써야 더 버는 건 다른 영역이야. 그 영역이 아니야. 근데 그렇게 맞춰놔서,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풀어냈을까? 이런 얘기도 한데, 네가 매출을 잘 치잖아. 그럼 너 센터 여기다가 똥 싸도 돼. 왜? 지점장이 치울 거야. 똥을 싸도 돼. 매출을 잘하면 출근도 늦게 해도 돼. 매출을 잘하면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. 근데 매출을 못 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그러니까 반대인 거야. 매출을 못 치면 화장실 가는 것도 지랄인데, 매출을 잘 치면 출근 늦어도 된대요. 회원한테 선결제를 먼저 2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거를 회원들이 끊어줍니까? 저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왜? 아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트레이너인데 제 회원님이에요. 근데 내가 이번 달 매출 100만 원만 더 찍으면 급여가 이만큼 차이나. 근데 도저히 나올 구멍이 없어. 그냥 좀 그래도 오래 했고 좀 친한 회원님이니까 재등록할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솔직하게 말해. 제가 1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런데 좀 혹시 다음에 재등록 하실 거면 이거 미리 그냥 지금 결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, 아니면 그냥 이거 그냥 결제만 해주시는 척 하면 제가 다음 달에 이거 제가 외출 처리되고 나면 다시 제 돈으로 환불해드리겠다, 아니면 뭐 그 카드 결제 취소해드리겠다,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, 아니면은 그냥 제가 쌓아놓고 나중에 진행해드리겠다 할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뭐 정으로 정말 몇십이나 뭐 100만 원 정도는 쓸 수도 있겠지, 그래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하면 그거를 선뜻 아무리 카드 결제 취소 다시 해주겠다고 했다지만 그거를 뭘 믿고 그냥 그러세요.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, 그건. 다 열어놓은 상태거든요, 마음을. 다 열어놓은 상태인데, 그러니까 걔네 기량이 무서운 거야. 무슨 말이냐면, 그 윗대가리의 기량이 무섭다고 느낀 게, 우리 같은 경우에 한 1, 200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걔네 기량은, 야, 1, 2천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.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교육법이 들어가고, 뭐 대출 받아서도 해줬다는데. 그거는 진짜 더 이해가 안 가고. 그러니까, 아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왜 그걸 해주는 거지? 아니 봐봐,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눈 두 개 있는 새끼가 병신이듯이 우리가 거기 가면 모난돌이고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. 돈 못 버는 거지 새끼들처럼 보인다는 거야. 무슨 교육을 하는지 궁금해.